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미래연구원 부원장 김창민입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의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의세와의 공조를 버리고 민족 공조 노선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일성 민족주의와 우리 민족끼리 정치 전략의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으신 동국대학교 김광철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 민족끼리 전략이 갖고 있는 독소와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좀 민망하네요. 사실 공산주의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계급의식을 저해하는 요소로 타파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유독 민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난 것일까요? 네, 북한이 민족을 특별히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북한 정권이 이데올로기로 활용한 민족주의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동유럽 쪽에서 거센 변혁의 물결이 일면서 이런 조류가 북한 사회에 침투해서 체제의 위기를 조성할 것을 두려워한 김정일이 조선민족주의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이란 개념 속에는 내향적 동질성과 외향적 배타성이 있는데 민족주의를 강조를 하면 주민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1994년 10월에는 김정일이 김일성 민족을 제청하고 나와서 김일성 민족주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0년 6.15 공동선언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전술적 용어인 우리 민족끼리가 본격적으로 담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1985년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반적인 공산 정권의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북한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북한의 대남 전략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요. 예. 북한이 대남 전략은 기본적으로 김일성 민족화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지금 현재는 공산주의 이념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대신에 김일성주의가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역사주의와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 체제는 공산주의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민족주의 봉건적 군주제로 역사적 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일성 민족주의는 사실 민족주의라는 단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민족주의라기보다는 김일성주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상당히 퇴행적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김일성 민족주의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인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조선노동당이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우리 민족끼리가 통일 전선 전술의 일환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1980년 당시에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고 공산주의화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2010년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고 이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산화 통일을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목표하는 것은 공산화 통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김일성주의화 통일 또는 김일성 민족화 통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는 북한의 어떤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일관된 논지에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인민 대중의 자주성 이런 말은 주체사상, 즉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결국 김일성 민족이라는 것이네요. 예, 김일성 민족은 김일성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족속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수령인 김정은이 지배하에 있는
인민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민대중 또는 자주성과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이 강화되면 그 전체주의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주성은 약화되고 수령의 종속성은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혁명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령은 뇌의 역할을, 그리고 당은 신경계의 역할을, 그리고 인민대중은 신체의 말초 기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론화한 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입니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거나 행동할 수 없고 수령의 결정, 즉 교시나 방침을 당 조직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과 수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고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를 신념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주체 사상이고 행동 강령이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의 그 핵심이 그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냥 뭐 사람 중심의 사회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많이 다르기도 한데요. 그 북한의 그 주체 사상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주체 사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각 개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사상이 전혀 아닙니다. 수령에 대한 인민의 종속성을 강화하는 노예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 일가 세습 정권의 핵심 이념인 김일성 민족주의를 완성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주체 사상은 철학 원리, 사회 역사 원리, 지도 원칙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학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는 자연만 존재하다가 진화하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 그 인간이 진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존재로 발전을 하면서 점차 자연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이 철학적 원리의 근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사회 역사 원리는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세 가지 본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본성을 바탕으로 정신적, 물질적 재부를 생산하고 영속하는 사회적 존재를 발전시킴으로써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사회 역사 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황장엽 선생이 기초한 철학 이론인데 김정일이 스탈린이 수령론을 바탕으로 뇌수론을 창안하고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의 원칙을 보태어 김일성주의를 확립하였고 1994년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여 김일성 민족주의 봉건적 군주제를 완성한 것입니다. 김정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0년부터 우리 민족끼리 전략 전술을 개발하여 한반도의 김일성 민족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북한이 아주 집요하게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는 것이군요. 예,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는 햇볕 정책 역이용 전략을 바탕으로 6.15 공동선언 제1조에 채용한 전략 전술입니다. 햇볕 정책 역이용 전략은 당시 통전부 부부장인 임동옥이 창안한 것으로 1990년대 말 소위 고난이 행군 종반에 극심해진 경제난을 타개하고 남북관계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2010년에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도 애국적 민주 역량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한다고 명기하여 통일 전설 전술이 일환임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김정일이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선을 주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민족끼리 표현에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전략 전술을 간과했거나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는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 내 남남 갈등이 요인으로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6.15 공동선언 이후 계속해서 반복해온 민족공주와 외세공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언술이 이를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그 민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남한과 북한이 우리 민족에 대한 개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군이 자손이라는 혈연적 민족주의에 기반하면서도 시민 민족주의에 입각하여서 통합적 인식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이 우리 민족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수령이 있고 또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갖고 있고 또한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하는 사회주의 제도를 갖고 있고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분열적 국가민족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활성화된 우리 민족끼리 담론은 한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북한 정권이 대남 전략 전술 수단으로 활용되어 우리 사회 일부 소위 친부 진영에서 무비판적 집단 동조 효과의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순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김일성 민족주의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상 국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민족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사실 김일성 민족, 즉 주체 사상으로 의식화된 사람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혈통적 뿌리를 가지고 긴 역사를 통해서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우리 한민족을 민족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우리 민족과는 그래서 차이가 상당히 크게 존재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한이 민족 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민족 정체성을 통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 정체성을 통일하는 방법은 한민족으로 통일하거나 아니면 김일성 민족으로 통일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한민족으로 통일되면 대한민국처럼 선진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김일성 민족으로 통일된다면 오늘날이 북한과 같이 봉건적 군주국가로 퇴행해서 민족 공동번영의 희망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잘 알았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전술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동일시하는 인식을 버리고 김정은을 위주로 한 지배연합 세력과 억압받는 일반 주민들을 구분해서 북한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일성 민족주의에 기반한 우리 민족끼리는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